요즘 김포에서 출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하철을 타는 게 이동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일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혼잡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출근 시간 열차 안에서 답답함이나 손저림, 구토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침 시간대에 김포공항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단순한 불편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갑자기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포 골드라인은 2019년에 개통했는데 개통 초기부터 수요 예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죠. 일양 열차 구조 자체가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엔 애초에 한계가 있었고요. 김포 인구가 지금 50만 명에 가까운데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대용량 철도는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출퇴근 수요가 전부 골드라인으로 몰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혼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주목받는 게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새롭다고 하기도 어렵죠.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8년 가까이 됐고 뚜렷한 결론 없이 논의만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선거철마다 한 번씩 언급되고 기대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그러다 혼잡이나 사고 이슈가 터지면 또다시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돼 왔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사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 개요부터 보면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 신도시를 거쳐 김포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인천 북부와 김포, 서울 서부를 하나로 잇는 축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고요. 그 결과로 지난해 하반기 이 사업이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속 예타는 일반 예타보다 기간을 줄여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약 9개월 내외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죠. 당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방향성은 나오겠구나, 실제로 사업이 갈지 말지 판단이 내려지겠구나, 이런 분위기였죠. 현재 상황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년 1월 중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게 바로 경제성 지표, BC 값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지표인데 통상 1.0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된 5호선 연장 사업의 BC값이 0.4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예타 통과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죠. 이게 체감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과거에 사업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던 김포골드라인의 BC값이 약 0.8 수준이었거든요. 그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 셈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낮게 나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때보다 실제로 서울로 이동하는 범위를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열차 운행 효율을 나타내는 표정 속도 같은 지표도 낮게 적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전체 수송 효율과 편익 규모가 동시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대로 BC값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화 차량 기지 이전이나 건설 포기물 처리장 이전 같은 부지 활용 효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쪽에서는 교통 개선 효과뿐 아니라 도시 재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예타 기준에서는 이런 요소를 크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김포시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숫자로 설명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담이 크다는 거죠. 또 다른 변수는 지자체 간 이견입니다. 인천과 김포 사이에서 정차역 수,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부권광역 급행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기능이 겹친다는 점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지만 제도적인 기준과 경제성 평가에서 진행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출근길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3시간 가까운 이동 시간을 쓰는 구조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입니다. 숫자만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정책적 시급성과 안전 문제를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뒤에도 후속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서부 교통구조 전반과 맞물려 있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